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4월 30일 오후 3시입니다. 4월 30일 오후 3시. 지금 볼턴 미국 대통령 안보보좌관 그리고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나서가지고 지금 다가오는 트럼프 김정일 회담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한국의 청와대는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야기하기를 미국이 북한을 침공하지 않기로 약속을 한다면은 핵을 폐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하는 것을 기자들한테 알려서 이게 또 워싱턴에 전해지도록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또 볼턴이 코멘트를 하고 하는 이런 핑퐁식의 일종의 선전전이 열심히 지금 오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상당히 장밋빛 그림을 그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역력합니다. 미국이 북한을 침공하지 않으면은 핵을 포기할 용의가 있다 하는 데 대해서 이 논평을 요청받은 이 볼턴 씨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은 그런 이야기를 그 전에도 들은 적이 있다. 북한의 선전 책자는 자원이 어마어마하게 무한정하다. 그러니까 그런 선동적 이야기는 과거에도 들었고 해서 새로운 것이 없다라고 이런 지하에 무시해버렸습니다. 이런 지하에 무시하고, 이 볼턴 씨가 또 묘한 그러나 아주 정확한 논점을 하나 딱 제시를 했습니다. 이분이 4.27 이 판문점 합의문을 줄을 치면서 읽어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4.27 선언문에 1장 1항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채택된 남북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하였다. 이런 합의가 나온 것은 북한 측이 14선언이 자기들한테 매우 유리하게 되어 있으므로 14선언을 이행하라. 그러니까 이미 채택된 남북선언들 중에서 14선언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그 목적으로 이것을 집어넣은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자, 그런데 존 볼턴 씨는 여기에 딱 밑줄을 끈 다음에 좋다. 이미 채택된 남북선언들을 철저히 이행하자고 했는데 그러면은 핵과 관련된 이미 채택된 남북관계의 중요한 문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 폭스뉴스와 인터뷰를 해서. 그게 뭐냐, 바로 1992년에 남북 양쪽이 발효시킨 중요한 선언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남북한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입니다.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91년 12월 31일에 나왔고 그 다음 해에 양쪽이 법률적인 절차를 밟아가지고 발효까지 시켰습니다. 완전히 공식 문서로 발효를 시켰는데 여기에 어떻게 적혀 있느냐 하면은 제1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하지 아니한다. 3. 남과 북은 핵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 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남과 북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대 측이 선정하고 상방이 합의하는 대상들에 대하여 남북 핵 통제 공동위원회가 규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사찰을 실시한다. 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볼턴 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적힌 대로 해야 된다. 북한이 핵 재처리 시설, 우라늄 농축 시설, 핵무기 시험, 제조, 생산, 보유, 저장, 사용을 하지 아니하기로 약속했지 않느냐. 또 과거의 약속은 지켜야 된다고 이번에 며칠 전에 합의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요걸 기준으로 해서 논의를 하자. 그러면서 여기에 어디에 북한이 비핵화를 하는 대가로 미국이 이런 양보를 해야 된다 하는 조항이 어디 있느냐. 이것은 남한과 북한 사이의 약속이다. 미국은 거기에 맞춰서 무슨 행동할 의무가 없다. 이렇게 딱 역공을 폈습니다. 이것은 디테일을 잘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논리적 반박인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아마 남북 간 사이에서는 예상 외의 반격이 들어온 거죠. 왜냐하면 남북 사이에서는 이런 합의가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판문점 선언문에 보면은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북한이 이 비핵화가 아닙니다. 이거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를 한다. 이렇게 해놓고는 그 밑에다가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북한이 마치 최근 취하고 있는 몇 가지 조치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잘 하고 있다. 그 방향으로 가기는 게 바람직한 것이다라는 평가까지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북한이 바로 노동당의 전원회의 결의로서 우리는 핵무장 국가다. 이제는 책임있게 핵무장 국가로 행동하겠다 하는 것이 잘 됐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은 북한의 핵 보유국임을 인정해 주는 꼴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소지를 볼턴 씨가 딱 물고 들어가서 한반도 비핵화를 약속한 92년의 성명이 있지 않느냐. 거기 보면은 분명히 핵실험, 플루토늄 농축시설 갖지 못하게 돼 있으니까 이미 북한은 그 사항을 위반했다. 한반도 공동선언을 위반했으니까 이제 북한은 한반도 공동선언을 지켜라. 또 지키자고 약속을 했지 않느냐 이번에. 과거 채택된 남북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하자고 다짐했지 않느냐라고 반박을 딱 해놓으니까 사실 이 논리적으로는 볼턴 씨의 말이 100번 맞습니다. 이렇게 트럼프가 이 문서를 딱 들고 가서 김정은한테 들이대면은 김정은이가 저는 논박을 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남북 관계에서는 문장 하나하나를 따지는 이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흔히 디테일에 악마가 있다는 말을 합니다. 세부사항에 악마가 있다는 무슨 뜻이냐면 그 세부사항에 속임수가 되는 말이 하나 숨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숨기려고 하는 사람과 그것을 잡아내려고 하는 사람이 대결을 하는 겁니다. 그게 전문가의 몫인데 볼턴은 분축 전문가입니다. 이분이 그 허점을 즉 문재인 김정은 회담에 나오는 결정적 허점을 뽑아냈습니다. 사실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은 이 전체 선언문에 계속 강조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단어였습니다. 그 중요한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로 미국을 속이려고 했는데 볼턴은 한반도 비핵화가 나오게 된 족보를 따져가지고 92년의 합의문 널 지켜라. 너희 두 사람이 지킨다고 약속했지 않느냐. 그런데 무슨 북한에 대한 군사 침공을 하지 않으면은 핵 폐기하겠다는 여러 번 들어본 이야기. 북한의 선동 자료집에 나오는 그것 하지 마라. 갖고 놀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한 셈입니다. 그래서 이 문재인 정부가 이제부터 미국을 상대할 때 조심할 게 있습니다. 미국이 많이 알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제는 미국이 안 속게 됐어요. 안 통하게 됐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미국이 직접 북한과의 채널을 만든 겁니다. 폼페이오 CIA 부장 신분으로 가서 김정은과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다면은
김정은 문재인 회담 이상으로 아주 진지한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거기서는 김정은이가 말장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폼페이오가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폼페이오는 공개적으로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가서 김정은이 듣기 좋은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김정은이가 무슨 이야기를 한들 그냥 박수치고 말았겠습니까? 반드시 따질 건 따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정권은 김정은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이번 이 4.27 선언에서 무슨 말을 써도 이게 무슨 뜻이냐 하는 것을 훤히 알 수 있다고 보여지는 것은 볼턴의 그 예리한 지적이죠. 그래서 이제는 문재인 정부가 김정은의 말을 워싱턴에 옮기는 역할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거 잘못하면은 중간에서 완전히 사실을 왜곡한다? 직접 우리가 평양으로 듣는 이야기가 있는데 중간에서 계속 장밋빛으로 좋은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 김정은이가 획기적인 양보를 할 것이라든지 하는 식으로 우리를 판단을 흐리게 한다 하면서 불신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볼턴 같은 사람은 문재인 정권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이는 임동원 전 국정원장 통일부 장관에 대해서 극도의 불신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북한을 위한 변명가라는 표현까지 자신의 회고록에 썼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볼턴을 속이려고 하는 전략은 오히려 오늘 이분과 같은 역공을 불렀다. 이런 점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국민행동본부가 이번 이 사태에 대해서 성명서를 하나 냈는데 이거는 꼭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정리가 잘 됐습니다. 제목은 완전한 비핵화는 완전한 사기로 밝혀졌다. 북핵의 목적은 대한민국 공산화이다. 주권자의 힘을 모아 반공자유 국가 부정으로 가는 판문점 선언의 실천을 저지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 문 정권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할 것이라고 예고하였는데 판문점 선언문에는 한미동맹 해체, 해구산 철거 등을 뜻하는 한반도 비핵화로 둔갑하였다. 완전한 사기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확인한 다음에나 논의할 수 있는 종전선언, 평화협정, 대북 경제 지원을 미리 약속한 것은 대한민국이 약속 파기 상습범과 손잡고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 대북 제재에 구멍을 내려는 이적 행위가 아닌가. 북한 동파들에게 진실과 자유를 가르쳐주는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단을 금지시킨 행위는 독재자 한 사람만 편하게 해주려는 민족 반역 행위이자 언론 자유를 부정하는 민주 파괴이다. 반공자유국가인 한국이 공산 독재의 김정은 정권과 손잡고 이른바 민족 자주의 원칙으로 협력한다는 약속은 대한민국 해체와 연방제 공산 통일에 같이 노력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민족 반역 집단의 가짜 민족주의 선동의 가세, 국민들의 피와 분별력을 마비시키려는 역모가 아닌가. 판문점 선언문은 민족적 화해를 여러 번 다짐하면서도 김일성이 불법 억류한 6만 명의 국군포로 20만 명의 납북자, 강제수용소 수감자 13만 명의 운명에 냉담하였다. 인권 변호사라는 문 대통령의 인권은 김정은만의 인권인가? 왜 또 한국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고 남북 연락사무소를 개성에 설치하나? 반인류 전쟁범죄자, 민족 반역자, 테러 지령자, 반국가단체 수개에게 불려가는 모습으로 국군을 지휘할 수 있나? 서해 NLL을 평화수역으로 대체한다고 했는데 이는 선어로도 막기 어려운 북의 도발을 면으로 확대, 분쟁수역으로 만들고 수도권의 치명적인 허점을 드러낼 것이 자명함에도 왜 또 노무현 김정일 야합의 망명을 불러들이려는가. 정권의 핵심에 주사파, 괄호하고 김일성주의자, 운동권 출신들이 들어있고 이들이 남북대화를 주도한다는 야당의 비판에 솔직하게 답하라. 건국정신과 국가정체성에 배치되는
판문점 선언이 실천된다면 이는 헌법 제3조 영토조항, 제4조 통일조항, 66조 및 69조 대통령의 책무는 헌법 수호와 국가보위 및 자유통일 추진을 위반하고 형법의 여적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대한민국 만세, 국군 만세, 자유통일 만세,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지금 문재인 정권은 이 합의문을 국회 비준으로 해서 법적 문서로 굳히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절대로 막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합의문은 북한이 비핵화를 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북한에 대해서 각종 경제 지원을 약속한 것입니다. 그것은 북한이 비핵화한 것을 완전히 확인한 다음에 해야 할 조치를 북한 비핵화라는 말은 빗자도 꺼내지 않았는데 주자고 한 것은 지금 어떤 건설업자한테 계약하기도 전에 공사 대금을 전부 다 미리 주자고 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다 떼먹고 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국민들만 불쌍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국회 비준 막아야 됩니다. 국회 비준 대상도 아니에요. 이것은 문재인 정권이 잘못하는 것을 국회를 끌어들여서 공동 책임으로 지자는 겁니다. 이것도 헌법 개정을 막았듯이 자유한국당이 책임지고 막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